예, 이번 시간엔 여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클러스터링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리그레션이 있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라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클러스터링이 있고 또 디멘전 리덕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룬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또 클러스터링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 거기에 클러스터링이라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K-민즈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러스터링 내용 중에서는 그냥 K-민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좀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가 주어지는 데이터셋이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X가 있고 그 X에 해당하는 정답인 Y를 아웃풋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Y 햇을 예측하는 이 F를 찾는 거였죠. 근데 반면에 unsupervised learning은 뭐가 있냐? X만 있어요. Y가 없습니다. Y가 없어요. X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실제로 X에 해당하는 Y에 대한 레이블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측정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레이블을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는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X만 있는 거다, 인풋만 있는 거다, 신호 자체만 있는 거다, 데이터만 있는 거다, 아웃풋, 그러니까 해당하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시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요 그림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차이는 뭔가요? 차이. 당연히 이제 쉐입이 다른 거는 그거는 차치하고, 차이가 뭔가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 가장 극명한 차이. 색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라벨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라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둘 다 X는 X1, X2 지금 2차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Y가 있는데 그게 빨간색, 파란색. 여기는 Y가 없으니까 제가 색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Y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이렇게 손 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저도 이렇게 손을 그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멘트가 뭐냐 하면,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느냐 하면, 이걸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X 첫 번째 데이터, 이제 엑셀 파일이 있다고 치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0, 세 번째 데이터는 또 1,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고, 이 경우에는 그냥 X만 있는 거예요. X1, X2, X3. 지금 이건 데이터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원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보고 그룹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태스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2차원이니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지. 예를 들어서 뭐 10차원이다. 그럼 우리도 플랫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쉬운 태스크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뭐 클러스터링이랑 뭐 또 뭐 이렇게 클러스터링이랑 또 뭐 예를 들어 그룹핑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뭐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평소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클러스터링 한다, 그룹핑 한다. 근데 이쪽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여기와 여기 이 두 개는 정확한 의미로 사용을 해야 돼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룹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치면 다 그룹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룹핑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그룹핑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인 거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그룹핑을 하면 그것은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쓰셔야 돼요. 이걸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클러스터링은 unsupervised learning problem이고 주어지는 것은 m개의 데이터 포인트인데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뭐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좀 찍겠죠. 이렇게 찍었다고 치겠습니다. 뭐 그럼 사실은 이게 여기는 이제 또 뭐 파티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룹이라고 치죠. 그냥 파티션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파티션이 몇 개인지도 사실은 사전에 몰라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 포인트니까. 파티션의 개수 또는 그룹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파티션의 개수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요 어썸션은 그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현실에서는 안 맞아요. 제가 이 끝부분에 이 K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여러분 뭐 찜찜하시겠지만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파티션의 개수는 K개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K개 이제 아니까 의 파티션으로 데이터 포인트 또는 샘플 또는 이그샘플을 그룹핑을 한번 해보죠. 그룹핑을.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K가 2라는 게 알아져 있으면 이렇게 그룹핑하고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핑을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투 디멘전이고 2차원의 플랫을 했으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그룹핑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엑셀 파일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 요 그림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같은 그룹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같은 그룹이고 이것들은 그룹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고 당연하게 느끼는데 뭐의 인덱스가 뭔가요? 그걸 측정하는 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그룹핑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는 보면 거리입니다. 거리. 여기서는 항상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금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특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투놈의 의미의 디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룹핑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걸 좀 제너럴하게 뭐 소위 뭐 이쪽에 하는 뭐냐면 within 클러스터 그러니까 같은 클러스터에 만약에 클러스터링이 된다면 그 데이터 포인트는 시밀러리티가 높겠죠. 그 말은 뭐냐면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인터 클러스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한 개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의 시밀러리티는 낮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리의 개념을 시밀러리티로 한 겁니다. 근데 거리일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예시에서는 뭐 각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리일 필요는 없어요. 뭐 앵글을 가지고 뭐 시밀러리티를 디파인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너럴하게는 뭔가 시밀러리티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난 후에 시밀러리티가 가까운 애들끼리는 같은 클러스터에 뭉치게 우리가 해야 되고, 시밀러리티가 먼 낮은 데이터 포인트들하고는 다른 그룹에 속하도록 클러스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상식선에서 누구나 그렇게 그건 동의를 할 거예요.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할까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K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치고 알고리즘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라벨이 총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벨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소위 말하는 그룹, 뭐 파티션 또는 뭐 저는 그냥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있다는 거는 지금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사실 그것도 현실선에서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알고 있다고 하죠. 파티션의 개수는 지금 이 예시에서 두 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가 2라는 게 알려져 있다고 치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알고리즘인데, 뭘 하고 싶으냐 하면 K가 두 개니까 어떤 파티션 또는 그룹이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룹의 데이터, 속한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이겠죠. 평균 또는 무게중심. 같은 말입니다. 평균을 취하는 게 무게중심이죠. 이 여기에 속한 평균이 있겠죠. 평균이 제대로 클러스터링이 되었다면 그러면 요 데이터 포인트로 보았을 때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요 데이터 포인트가 요 그룹에 속할 거라는 것은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쪽으로 클레임을 하면 되죠. 여기 이해 가시나요? 가시죠? 그런데 지금 다시 요 무게 중심 또는 뭐 센트로이드 또는 뭐 각 그룹 또는 각 파티션의 평균 뭐도 뭐 어떻게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게 있다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가까운 쪽으로 클레임을 하면 됩니다. 나는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여기에 속할 거다. 얘는 여기에 속할 거다. 라고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경우가 두 개니까 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좀 말장난 같은데 사실은 이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지 않아요. 색깔을 칠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고 예를 들어 이게 빨간색이면 빨간색에 속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다 같은 색깔이니까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안 칠해져 있어요. 무슨 말?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글로 한번 써볼 거예요. 각 포인트가 뭐 지금 이제 바이너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그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C1, C2라고 하겠습니다. 뭐 센트럴 포인트 C1, C2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또 C1과 C2가 있으면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각 포인트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각 포인트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어요. 뭐 그게 뭐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고 치죠.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이거와 이걸 계산하면 여기에 속해 여기와 더 가까울 거라고 해서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번하고 2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문제가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두 명이에요. 서로 협업을 한다고 치죠. 1번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A가 주어지면 뭐 여기는 뭐 특정 A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if문이에요. A가 되면 나는 B를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에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나는 B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B가 만약 되어져 있다면 나는 A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 또는 협업을 하면 일이 진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뭐 두 사람이 팀워크를 하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비유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1번, 2번. 1번은 그래요. 나는 A가 되면 나는 되어 있다면 나는 B를 할 수 있다. 2번 사람은 B가 되어져 있다면 나는 A를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협업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블레임만 해요. 네가 A 해주면 내가 B 할게.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네가 B 해주면 내가 A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십시오.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남 탓을 하고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임의로 A나 B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죠. 그러니까 팀워크를 할 때 제가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처럼 A가 되면 B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B가 되면 A를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블레임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 아니죠, 팀워크를 할 때. 그와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1번 사람이 됐든 1번 사람이라고 치죠. 1번 사람이 본인이 뭐 희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일을 좀 더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정답인 A가 주어지면 나는 정답인 B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A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A를 가지고 일을 해서 B를 만들어낼게요. 엉터리 A로 B를 만들어낼게요.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근데 A를 모르니까 정답이 아닌 뭔가로 A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정답이 아닌 A로 B를 만들어냈으니까 B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겠죠. 하지만 B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B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사람 이제 토스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이 A를 또 할 건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B가 정답이 일반적으로 아닐 테니까 A도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또 A가 나왔으니까 다시 1번 사람한테 가서 A를 가지고 또 B를 만들고 이걸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점점점 A와 B로 정답이 있었다면 그 정답으로 점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방에 A도 찾고 B도 찾고 이렇게 찾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이터레이티브하게 점진적으로 솔루션으로 수렴해 가는 알고리즘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요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randomly initialization을 해야 돼요. randomly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요거보다는 요 그림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다 색깔이 다 녹색으로 하나예요. 제가 색칠을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K가 두 개인지는 아니까 무게중심 또는 센트로이드가 두 개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뭐 아무렇게나 그냥 두 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던졌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 포인트는 거리를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럼 파란색으로 칠할까요?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요 데이터 포인트는. 이거 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파란색이죠. 가까우니까. similarity. 거리를, 이 경우에는 제가 거리를 기반으로 한 similarity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파란색, 여기 있는 것들은 빨간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링을 했어요. 컬러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스텝은 컬러링이 되었으니까 지금 클러스터링 제대로 안 됐죠, 당연히. 당연히 제대로 안 됐죠. 지금 왜냐하면 시작을 엉터리에서 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컬러링이 되었죠. 그러면 컬러링이 된 거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걸로 평균을 취하면 무게중심을 계산하면 새로운 센츄로이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들 점을 가지고 평균을 취하면 이렇게 오죠. 여기 왔습니다. 이제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센트로이드에 의해서 색깔을 다시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색칠을 다르게 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센트로이드가 또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센트로이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색칠을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컬러링이 지금 또는 클러스터링이 된 거죠. 예.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알고리즘을 만들으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쉬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의 지금까지 좀 익숙했던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잖아요. 계속 5번, 10번, 100번 할 수 있을 텐데, 언제 이 이터레이션을 스탑핑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스탑핑을 할까요? 예를 들어 그냥 100번 해. 이렇게 할까요? 자, 좋습니다. 더 이상 평균점, 저는 이제 무게중심 또는 센츄로이드라는 표현을 쓸 텐데, 평균점도 좋습니다. 평균점이 만약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컨버지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렴을 한다면 이것의 위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또는 그 움직임이 아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엡실론보다 이거 제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거리가 아주 미미하다면 그때 그냥 스탑핑을 하면 돼요. 그렇게 스탑핑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오늘 괜찮죠? 근데 수렴을 한다면 이게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오실레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고 항상 컨버지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컨버전스를 개런티하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일단 K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K개의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뭐 무게중심 평균 다 좋습니다. 이것을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를 계산해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걸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색칠이 되고 나면 그 색칠된 거의 평균을 취해서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K-민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철학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런 상황에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자, 요건 옵셔널이니까 요건 설명 안 해도 요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K-민스 알고리즘 다 했어요. 다 했고 여기에 대한 좀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류의 문제를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EM 알고리즘. 뭐 또 EM 알고리즘을 제가 다룰 예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 그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특히나 엔지니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내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세요. 그래서 엉터리 답은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또는 나은 솔루션으로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근접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K-민즈 알고리즘을 통해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막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이게 있으면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아직 없거나 부족하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대충 뭐라고 세팅하고 하세요. 해야 돼요. 그럼 뭔가 뭐 엉터리라기보다는 좀 정답이 아닌 결과물이 나올 테고, 그 결과물을 보고 다시 룹을 도는 거죠. 계속. 저는 이 철학을 좀 K-민즈 또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뭐 이런 거가 뭐 좀 더 하이 레벨에서는 뭐 EM 알고리즘이다, 뭐 EM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또는 다른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면 뭐 EM 알고리즘을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K-민즈의 좀 제너럴한 거였고, 그때 한번 더 찾아보시면 내용 그때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룹핑을 3개를 데이터를 임의로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뭐 파티션이 3개라는 거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이제 K를 제가 세팅을 3개로 하고 랜덤하게 이 3개를 센트로이드를,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코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코딩을 할 때 그냥 이터레이션을 500번 하여라 그냥 이렇게 짰어요. 근데 엄밀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for문을 쓰는 게 아니라 while문을 써야 돼요. while문을 써서 기존의 mu1, mu2, mu3를 저장하고 있고, 그것이 업데이트 된 거하고 빼서 거리의 변화가 아주 뭐 없거나 미세해질 때까지 그러고 이제 스타핑을 해야 되는 게 엄밀하게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뭐 이거 500번 돌렸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좀 요 코드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사이클런에서도
똑같은 데이터셋을 k-means라는 커맨드를 또는 함수를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k가 3개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죠. k-means 알고리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시작을 어썸션을 할 때 k의 개수, 파티션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k-means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건 여러분 우리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로 하죠. 파티션이 3개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겠습니까? 해결을 2개부터 1개씩 늘려가 보면 좋습니다. 자, 지금 근데 뭐 2개부터 할 필요는 없죠. 파티션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K가 1, 2, 3 쭉쭉쭉 가서 뭐 4, 5 이렇게 키워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K 민즈라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뭐 N 뭐 그냥 K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풀면은 뭐 1이면 다 이거겠죠. 색깔이 같은 거니까 2, 3, 4 결과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경우는 우리가 K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이라는 것을 어떻게 픽하죠? 이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픽하죠? 뭘 보고 제가 3이라는 것을 지금 플러스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2차원이니까 제가 플러스를 했는데 지금 10차원 문제라고 치죠. 가정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K를 이렇게 이건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니까 뭘 하면 다 결과는 다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결과가 제일 좋겠죠.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제일 좋은지 어떻게 알죠? 제일 좋은지 어떻게 알죠? 여기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K-민즈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뭔가 매전 또는 인덱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트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K가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한 색깔이고 뭐 센츄로이드는 뭐 개수 한 이 정도 있겠죠. 다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메저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 디스턴스 i의 제곱에서 이걸 했다고 치죠. 그럼 뭐 숫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k가 2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한 대충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됐다고 치죠. 뭐 이건 어떻게 클러스터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치고 여기는 여기 색깔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는 다 이제 빨간색이라고 치고 요거는 이제 블루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색칠이. 그리고 그거의 샘플은 여기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모든 데이터가 있죠. 그거는 여기가 센츄로이드니까 이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더하기 빨간색으로 색칠된 데이터 포인트는 다 이 거리를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의 센츄로이드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di 제곱이고 여기도 j 제곱인데 i가 예를 들어서 c0 여기는 i가 j가 c1 이거의 서메이션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이, 2번이 어느 게 더 값이 일반적으로 작을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좋습니다. 값이 작아요. 그러면 같은 걸로 해서 여기 보면 이 애니메이션 보니까 여기 있네요. K가 3일 때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총 D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K를 4로 할게요. 4. 그러면 지금 색깔이 4개로 칠해지는 겁니다. 센트로이드가 4개가 있고. 됐죠? 그러면 요때랑 요때 이거랑 지금 이거 지금 같은 계산이 아니라 센트로이드에서 하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작을까요? 요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진 않아요. 역시나 2번이 작다. 1번이 여기는 1번이 더 작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번이 약간 더 작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지금 1번, 2번 아까 전에 헷갈렸어요. 요건 그냥 3, 4로 할게요. 3, 4로. 3번이 작으냐, 4번이 작으냐의 질문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는 뭐, 지금 여기랑 약간 사이드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이제 지금 지금 직관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 당연히 알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보통 어떤 사고방식이 좀 도움이 되냐 하면 지금 K가 커지잖아요. 극한으로 보내보십시오. 극한으로. K가 커지면 K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나요? K가 계속 키우면 이 전체 개수가 M개라고 치죠. 전체 개수가. 그러면 K가 M이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만큼 센트로이드가 있는 거고 거기에 K-민즈를 하면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당연히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그 포인트가 센트로이드가 되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 중에 뭐 이렇게 뭐 트레이닝을 할 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추론을 하거나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극한으로 갔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항상 줄어든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값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작습니다. 4가. 그래서 자 쭉쭉쭉 가서 플랫을 했더니 그 좀 전에 보인 그 예시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K를 1에서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K-민즈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계산은 여기서는 K-민즈 스코어라고 이게 따로 있네요. 그걸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이 요거라는 걸 알아요. 정답이. 자,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떨 때 K가 3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근데 3인지 아니까 요걸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K를 픽하면 될까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금 말한 제가 계산하는 것 또는 K-민즈 스코어는 항상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포인트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찾는 게 어떤 포인트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시면 그리고 그걸 좀 일반화하면 될 것 같은데 스코어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시점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K일 때와 K 플러스일 때 거리 합의 변화가 처음으로 거의 거의 같은 말이라고 기울기가 0에 오케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1일 때 여기 있고 파티션 개수를 2개를 늘리니까 성능이 확 좋아졌죠. 3월 했더니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클러스터가 우리 이 파티션이 3개였잖아요. 그렇지만 K가 늘리면서 성능은 개선이 되긴 한 무조건 개선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개선의 정도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픽하는 것이 픽하는 거가 리즈너블 하죠. 재밌지 않나요? 자 보십시오. 두 가지의 큰 철학적인 여기는 이거 말한 거고 또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K를 픽하는 건데 K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K를 안다고 하고 풀었어요. 알면 풀 수 있습니다. K를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K를 바꿔가면서 어느 K일 때 제일 좋은지 인덱스 또는 매저 또는 매추링을 우리가 개발해야겠죠,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K를 픽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K민지를 보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알고리즘이라고 뭐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기계공학 베이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식의 사고에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경험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배울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보 포인트라고 해요. 엘보. 그러니까 요런 느낌. 여기. 그래서 엘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그냥 한번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이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클러스터를 하나 더 해서 모델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 때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민즈의 한계는 뭐냐? K-민즈의 한계는 뭐냐? 뭐 이게 뭐 항상 다 풀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뚜렷이 또 클러스링에서 K-민즈를 안 쓸 방법도 없어요. 대부분 K-민즈를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K-민즈가 항상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람 보고 클러스터링을 하라고 하면 요렇게 클러스터링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면. 그런데 K민주로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해보시면.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거리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래요.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리이기 때문에 컨벡스한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가 컨벡스하게 분포된 뭐 예를 들면 뭐 라운드 지어 있는 뭐 이런 느낌? 일 때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이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좀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쓰실 때 좀 조심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더 여기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그 클러스터 또는 파티션의 덴시티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넌 컨벡스, 넌 라운드 쉐입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냥 시뮬러리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 그래서 상당히 좀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한데 그런 것까지 뭐 제가 굳이 다 여기서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 한 건 다 클러스터링에 대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첫 번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K-민즈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덴시티가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K-민즈 알고리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